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조선업 사이클이 돌아왔다, 뭐 슈퍼 사이클이다, 이런 뉴스들은 이제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이런 뉴스들에 깔린 논리들을 보면 단순히 뭐 배를 몇 척 수주했다, 뭐 얼마에 수주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만 설명을 해놔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논리가 아닌 실제로 이 조선업 사이클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편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조선업의 독특한 매출 인식 방법입니다. 이제 먼저 이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기업들의 매출 인식 방법이랑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업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살펴보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국내 조선사 한두 기업을 예시로 이제 들어서 이제 현재 왜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긍정적인 그 사이클이 돌아오는 시점은 어느 시점일지 대략적으로 좀 추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다루는 내용들은 그 회계 관련 내용들이 일부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조선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 정도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좀 해당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이 매출을 회계장부에 반영할 때는 이제 각각의 기준이 있죠. 어떤 회사는 일단 외상으로 물건을 주고 이제 그 제품이 팔릴 때마다 매출로 인식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때그때 판매한 걸 반영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제 흔히 그 조선산업은 수주산업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수주산업이라는 거는 이 조선업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이 건설업에도 적용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수주산업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수주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고객사로부터 수주, 그러니까 주문을 받아서 이제 1년 혹은 이제 수년에 걸쳐서 작업을 한 뒤에 납품하는 걸 이제 수주산업이라고 일컫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이제 배를 만드는 경우에는 한두 달 만에 건조가 되는 게 아니죠. 또 아파트가 이제 한두 달 만에 완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독특한 구조 때문에 이제 이런 수주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이제 조금은 다릅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매출이나 이익 개념은 이제 이런 건데요. 이제 이걸 보면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장난감 회사가 이 제조 원가 10,000원을 사용해서 장난감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든 걸 창고에 보관해둔 뒤에 이제 12,000원에 팔면, 이 경우에 이제 매출과 매출 총 이익을 계산해 보면 일단 이 장난감을 12,000원에 팔았으니까 이제 이게 매출액이겠죠. 그리고 이제 12,000원에서 이 제조원가 10,000원을 뺀 2,000원이 이제 매출 이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이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삼성전자의 지난 3분기 이제 실적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지난 2021년 3분기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총 이제 73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용된 그러니까 제조 원가, 즉 매출 원가는 42조였죠. 그래서 이제 방금 살펴본 개념을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지난 3분기 삼성전자의 매출 총이익은 이 전체 판매한 매출액인 73조에서 이제 매출 원가, 그러니까 제조 원가 42조를 뺀 31조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31조 원에서 바로 밑에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판관비라고 하는 항목을 빼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영업이익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기사처럼 이제 지난 3분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73조 원이었고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15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조선업을 좀 보면 이제 조선업은 어떻게 좀 매출 인식을 할까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배를 만드는 공사 중간에 뭐 원자재나 인건비, 환율, 뭐 공사 기간,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반대로 이제 이런 요인들의 이제 변동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경우를 살펴볼 건데, 이제 이 시간에는 이 공사 중간에 이제 원자재나 뭐 인건비, 환율, 뭐 이런 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를 이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또 살펴보기 전에 개념 하나만 이제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제 총 예정 원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 그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할 때 이걸 축소해서 이슈가 되기도 한 개념이라서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예정 원가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진행하려고 하는 공사에서 이 발생을 하게 될 지출을 예상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들 때마다 이제 필요한 원자재를 사거나 이제 각종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지출 금액을 이제 미리 대략적으로 산정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강제는 이 정도가 필요하고 인력은 이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모든 곳들에 이 지출되어야 하는 금액들을 미리 예상해서 이제 산정하는 거를 예정 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총 예정 원가가 변동이 없다면 이거는 이제 회사가 예상한 대로 이제 시나리오가 잘 진행이 됐다는 거고, 반대로 이제 이 부분에서 변동이 생긴다면 이제 작년처럼 뭐 이제 철강 업체들이 후판 가격을 갑자기 크게 올리거나 이제 공사 기간이 뭐 길어졌거나 그러니까 이런 변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아주 간단한 도식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LNG 운반선을 예로 한번 이제 천천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회사가 이제 LNG 운반선 수주를 했는데 이제 이 배를 건조해주는 대가로 받은 돈은 2천억 원이고, 공사 예정 원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배를 만드는데 대략적으로 필요한 돈이 한 1,800억,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이익은 이제 200억 정도가 남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 기간은 이제 올해 2022년 1월부터 이제 2023년, 그러니까 내년 이제 12월까지 총 2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서 최초 계약금으로 받은 거는 한 400억 원,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으로 뭐 한 두세 번에 걸쳐서 600억을 받을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를 다 만들어서 넘겨줄 때 나머지 잔금 1,000억 원을 받는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으로 선박 건조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공사를 해서 실제로 이제 투입한 그 공사 원가를 보니까 총 이제 1,000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용한 돈이 이제 1,000억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또 보면 2022년 말에 이 시점에 결산을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배를 만들기 위해서 총 1,000억 원이 공사 원가로 투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그 해야 할 작업이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과연 1년 전에 설정해 놓은 이 예정 원가, 이 예정 원가를 그대로 가도 괜찮다고 판단을 할지, 아니면 뭐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갈 때가 있는지를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재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 배를 수주해서 건조를 할 때 견적을 내보니까 이제 그때는 발생할 비용이 한 1,800억 정도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000억 원을 쓰면서 배를 만들어 보니까 1년 전에 설정을 해놓은 이 돈이면, 이 1,800억 돈이면 예상대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더 필요한 것에 돈을 써야 되는지, 이제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사 원가의 변동이 없다면 이제 매출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이제 현 시점에서 그 공사 진행률이라는 걸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제 공사 총 예정 원가, 그러니까 1,800억 중에서 이제 1,000억 원을 썼으니까 이제 1,000억 원 나누기 1,800억 하면 이제 55%가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매출을 구하는 방식을 보면 이제 배값으로 받은 2,000억 원, 이 2,000억 원 곱하기 이제 현 시점에서의 공사 진행률을 이제 곱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2,000억 원 곱하기 55%이니까 이제 1,100억 원이 이제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현 시점까지는 이 1,100억 원치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그 이익을 구해야 되는데, 이 이익을 구하는 방법은 앞서 살펴본 매출 1,100억 원에서 이제 2022년 1년 동안 이제 실제로 투입한 공사 원가인 1,000억 원을 빼면 이제 100억 원이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이제 매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이 공사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발생시킨 총 매출은 1,100억 원, 그리고 이제 공사 이익은 이제 100억 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배를 넘겨주기로 한 2023년, 이 2023년에 이제 배를 다 만든 시점에서 매출 계산은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금 이제 2023년에는 추가로 돈을 더 쓸 필요가 없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제 이걸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일단 이제 2023년 말,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제 공사 진행률은 당연히 이제 100%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매출을 계산을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값에서 이제 전년도 공사 매출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배값이 2,000억 원이고 전년도 이제 매출이 1,100억 원이죠. 따라서 이때 매출은 이제 90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익도 계산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2023년에 이제 사용하기로 한 예상 원가 800억이죠. 왜냐하면은 1,800억에서 1,000억 원을 뺀 나머지 그게 이제 800억 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에서 사용한 돈을 빼면 이런 식으로 이제 100억 원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23년도도 정리를 해보면 여기 지금 1,100억 원이 아니라 이제 900억이 나와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공사 이익은 똑같이 이제 100억 원이 2023년 말에 회계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수주산업, 특히 이제 조선주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매출 계산 방식인데요. 그래서 뭐 배마다 계약하는 시기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누적이 되고 쌓여서 이제 분기별로 실적이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살펴본 이 방식은 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2023년 이 기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계산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도 예상한 대로 움직였고 뭐 공사 기간이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뭐 인건비 인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듯이 이제 배를 건조할 때도 이제 이렇게 순탄하게만 진행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반영이 된 매출 계산을 해보고 실제로 이제 삼성중공업이랑 이 대우조선해양의 IR 자료를 보면서 작년에 왜 이렇게 큰 적자가 발생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적자 매출이 언제쯤 끝날지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조선업 사이클을 판단할 수 있는 매출 계산 방법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중간에 그 총 예정 원가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이제 작년에 조선사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좋은 수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적자 실적이 발표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좀 복습을 해보면 이 예정 원가라는 이제 개념이 있었는데요. 예정 원가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어떤 회사가 앞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공사에서 이 발생을 하게 될 지출을 이제 예상해서 잡은 금액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수주를 했으니까 이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배를 만들 때마다 뭐 필요한 원자재를 사거나 이제 이러저러한 이제 각종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든 부문들에 대한 지출 금액을 이제 대략적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강제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또 인력은 어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배를 건조하는 데 지출되는 모든 금액들을 예정해서 산정하는 걸 예정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런 예정 원가들의 변동이 없이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예상한 대로 진행됐을 때의 경우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모든 계획들이 다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죠. 중간중간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런 조건들이 다 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총 예정 원가, 그러니까 공사에 필요한 이제 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회계 처리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걸 알아야 이제 조선업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간단한 좀 도식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이 경우에도 그 LNG 운반선을 수주를 했는데 이제 공사 연도를 보면 이제 올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실제로 해보니까 이제 공사 원가가 1,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말이 된 이 시점에서 이제 연말 회계 계산, 그 회계 결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년도에는 얼마의 비용이 들지를 이제 재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난 영상에서는 이 예정 원가가 변동이 없을 거라고 해서 이제 800억이 더 필요할 걸로 계산을 했지만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400억이 더 늘어난 무려 이제 1,200억 원, 1,200억 원이나 되는 원가가 발생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금액이 커진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후판 가격이 이제 엄청나게 급등을 했기 때문이라고 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는 결국에 이제 LNG 운반선 한 척을 만드는데 발생한 이 총 공사 예정 원가를 계산을 해보면 작년에 이제 배를 만드는데 지출한 이제 공사 원가 1,000억 원 더하기 이 1,800억이 아니라 이제 1,000억 원 더하기 이제 1,200억. 그래서 이제 2,200억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제 배값으로 2,000억 원을 받았는데 이제 배를 만드는 데는 2,200억 원이 이제 소요가 됐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결국 적자 수주를 이제 한 것이죠. 사실 이게 이제 과거 조선사들이 수년 동안 지속해온 이제 케이스인데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22년 말 이 시점에 이제 회계 장부를 만들어 보면 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이 공사에 투입될 총 예정 원가인 2,200억 중에 지금 이제 1,000억 원이 이 시점까지 투입이 된 거니까
천억 원 나누기 2,200억을 하면 45%가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의 매출은 이 백값인 2천억 원 곱하기 현재까지 진행 상태 45%를 곱하면 이제 900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제 900억 원어치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발생하는 공사 이익은 이 시기에 발생한 매출인 900억 원에서 실제로 이제 이 시기에 투입한 이제 원가인 1000억 원을 제하면 이제 마이너스 100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 전체 공사 예정 원가가 늘어나면서 이제 이 프로젝트는 적자 프로젝트가 된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 회사의 2022년 회계가 끝나는 걸까요? 사실 이제 여기까지만 이해하는 거라면 너무 쉬운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알아야 진짜 조선업의 사이클도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개념 하나만 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거는 지난 2021년 2분기에 이 삼성중공업 실적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삼성중공업의 지난 2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을 보면 적자가 이제 4,379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적자가 발생한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강제가 인상 영향으로 인한 이 공사 손실 충당금 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라는 건 이제 조선용 철판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삼성중공업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 후판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공사 손실 충당금을 높게 잡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영업이익의 적자 폭이 이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사 손실 충당금이라는 거는 뭐 말이 어렵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이제 미리 잡아놓은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이제 하나 더 보실까요?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의 이제 2021년도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이 한국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을 보면 거의 뭐 이제 1조 원대, 마이너스 1조 원대 이제 육박한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이 강제가 이제 급등 예상에 따른 조선부문 대규모 공사 손실 충당금 설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기업의 실적 발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 미래에 발생할 예상 손실을 미리 잡는 이 공사 손실 충당금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 오늘 영상은 다 이해를 하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 걸 다시 보면 사실 여기에는 제 공사 손실 충당금이 빠져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계산했을 때 이제 2022년 말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너스 100억 원 손실을 본 거라고 계산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공사 손실 충당금을 이제 더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사 손실 충당금이라는 거는 이제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이제 공사를 진행할 때 이 발생하는 손실도 이제 결산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경우를 보면 이제 2천억짜리 배를 계약했는데 2,200억이 드니까는 총 손실은 이제 마이너스 200억 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올해는 이미 이제 마이너스 100억 원은 손해를 봤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마이너스 100억 원 이제 손실을 더 볼 텐데, 그래서 이제 이 내년도 손실액인 이 공사 손실 이 충당금 이 100억 원을 이제 내년 말에 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022년 말에 미리 당겨와서 이제 반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회사 이제 2022년 최종 매출 정리를 해보면 매출은 똑같이 이제 900억을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사 이익은 마이너스 100억 원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제 내년도 그 마이너스액 100억 원을 더한 총 마이너스 200억이 최종 매출 정리가 되는 것이죠. 방금 이제 그 삼성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적자 규모가 이제 수천억 원에서 수조 단위까지 엄청난 금액이 나온 건데, 그럼 이제 조선사들은 왜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반영이 돼야 되는 이 회계 처리를 좀 당겨서 계산을 하는 걸까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기업에서 봤을 때 어차피 이제 이거는 적자 수주라서 내년도를 아무리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보더라도 이제 원가가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다 손실로 이제 때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엄청 허무하기도 하고 간단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미리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실제로 이제 2023년도 말에 이제 회계 처리를 할 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1,200억 원을 공사 원가로 썼으면
이 경우에는 손실액은 이제 0원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1200억보다 더 돈이 들어갔으면 그만큼의 이제 손실액을 또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반대로 이제 원가가 이익이 나서, 그러니까 덜 들어서 이익이 났으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지난 3분기 그 현대중공업 이제 실적 자료인데요. 현대중공업 경우처럼 이제 이익으로 환입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환입이 되는 이유는 이제 과하게 잡았거나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예상했던 것만큼 이제 오르지 않아서 그 정도까지 지출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조선 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개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수주 산업에 투자할 때는 이런 이제 공사 손실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서 앞서 이제 살펴본 뭐 삼성중공업이나 뭐 한국조선해양처럼 이제 한 분기에 엄청나게 큰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렇게 깨질 걸 아는데도 이제 고의로 반영을 안 하면 이제 그게 바로 과거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저질렀던 이제 분식회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국내 조선사들의 좋아지는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기다리고 있는 이 호황 사이클은 좀 어떻게 이제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방금 살펴본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이제 삼성중공업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분기에 크게 때려 맞으면 대개 이제 미래에는 이런 식의 큰 적자 쇼크는 없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엄청난 금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한 이유는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로 이제 이 철강 가격 때문이었죠. 따라서 이제 이 말은 앞으로 이제 후판 가격이 또 한 번 급격하게 상승을 하지 않는 이상에야 이제 앞으로는 손익이 더 크게 망가질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비용을 다 미리 떨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앞으로는 작년부터 좋은 가격으로 수주를 한 배들로 다시금 이제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이제 안 좋은 것끼리 다 묶어서 회계 처리를 해버리고 좋아지는 건 이제 좋아지는 것들끼리 이제 이런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은 이 조선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이 매출 인식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다시금 천천히 영상을 돌려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시다 보면 건설이나 조선업처럼 이런 수주 산업에 투자를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